이 세상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상대성이 존재하는 건 팩트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어이가 없는 가장 큰 그 인류 역사 제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상대평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대한민국의 정책, 특히나 교육 정책들이 상대평가가 확대되는 순간 다시 정의는 승리한다고 다시 한번 절대평가가 많이 들어오긴 해죠. 상대평가는 뭐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요. 이건 정책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상대평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개 껍질 줍던 구석기 시대에서 내가 지적 능력이 향상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꺼내는 카드가 상대평가다. 이게 상대평가라는 것의 황당함을 정말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시스템, 한 회사, 한 사회 그리고 한 가족들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생은 절대평가예요. 인생은 절대평가다. 인생은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는 이 세상에 상대평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성은 존재해요. 상대성은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대방이 있어야지 자기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지. 평가는 근데 절대평가가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라는 이 황당한 제도 때문에 그 많은 회사, 사회 그리고 한국 또한 이제 상대평가를 대규모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사회가 그 방향성을 잃어요. 방향성을 잃는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단점부터 말하면 상대평가가 도입된 어떠한 조직 그리고 사회, 학교, 회사 모두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방향성 잃어버리니까 부랴부랴 이제 절대평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원래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됐는데 인류의 역사에서 한국도 그렇고 무조건 절대평가가 맞아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말로 지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교육계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사람들이 교육 정책이나 모든 그 국가의 정책이 상대평가가 마구 들어오는데 참 가슴 아프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수준이 좀 다시 올라간지 절대평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정말로 이게 진짜로 큰 문제다. 특히나 한국에서도 더 큰 문제가 상대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인사평가 제도니 뭐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인사제도, 인사 컨설팅 한번 인사 컨설팅도 뭐 그 참 어떻게 보면은 모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번쯤 그 인턴을 하든지 뭘 하든지가 해서 컨설턴트를 한번 활동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컨설턴트 돈 받고 상대방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준 컨설턴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가가지고 제 인사제도 평가하는데 인사제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로션님 컨설턴트 로션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가가지고 상대 평가하시죠. 그렇게 하면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설턴트라고 생각해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그냥 이거를 그 솔루션이라고 제공하는데 그 상대평가 상위 20%를 끊고요, 중간은 30%를 끊고요, 하위는 20%를 끊으면 잘 됩니다. 그거는 솔루션이 아니라 거의 뭐 그렇게 하면 로션님 진짜 컨설턴트 다 오십니다. 제가 돈 여기 3천만 원 드릴게요. 솔루션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겠어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함정에 빠지지도 마시고 상대평가의 유혹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인생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답안이에요. 절대평가에 대한 기준을 찾아 나서는 게 그게 바로 컨설팅이라고요. 뭐든지 뭐 사랑, 연애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보다 좋아가지고 뭐 더 연애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준치를 넘어서야지 연애랑 결혼을 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데 자기 객관화 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기준치를 넘지 못하면 연애, 결혼을 안 하는 게 정답인데 여러분의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치라고요. 그거는 자신만의
모두가 자신만의 절대적인 기준치를 마음에 갖고 살고, 그러니까 인생, 특히나 인생이 결정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연애, 결혼이 가장 크게 결정되는 거죠. 거기서 절대적인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지, 자기 객관화 그리고 겸손 이런 것들 해봤자 기준치가 정확 변하지 않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객관화 하지도 말고 겸손할 필요도 없고 눈높이 낮춘다. 그러니까 너의 절대적 기준치를 높고 낮추는 거를 상대방이 정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뭐냐 유토피아가 벌써 달성됐겠죠.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자신만의 절대적 기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